자, 이제 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매는 대부분 뭐 이런 사람이 많이 하죠. 갑과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합니다. 근데 이 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토지는 공장 부지를 위해서 매수한 것인데 일순간 자금 압박 때문에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깝죠. 그럴 때는 매매할 때 매수인에게 하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5년 안에 적당한 가격을 주시면 제게 다시 팔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팔겠습니다.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적당한 가격을 주면 다시 매각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약한다? 환매 특약을 하는 겁니다. 도로 매각할 것을 약정하고 특약에서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3년 뒤에 갑이 약속대로 저에게 파시죠.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또 매매가 일어나요. 그 두 번째 일어난 매매가 뭐라고? 도로 매수하니까 뭐란다? 환매 그래. 그래서 두 번째 매매하는 게 이게 뭐라고? 환매입니다. 이래서 도로 매수하는 게 환매 이렇습니다. 왜 갑은 이렇게 도로 매수할 수가 있죠? 뭘 했기 때문에? 환매 특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먼저 보는 게 뭘 본다? 환매 특약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환매 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됩니다.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동시하지 않는 것은 환매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특약해도 안 됩니다. 두 번째, 환매 기간입니다. 여기는 반드시가 두 개 들어요. 반드시 동시에 된다. 두 번째, 환매 기간은 당사자 약정하지만 5년,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죠. 연장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연장하지 못한다. 그 2항 나와 있습니다. 환매 기간을 정한 때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반드시 동시에 된다. 이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해제되면 환매 특약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에 환매 대금 어떻게 할 거냐? 환매 대금이야 당사자 특약은 보통 해요. 근데 특약이 없으면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그걸 환매 대금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따로 약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없으면 환매 매수인이 부담했던 비용이 환매 대금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 환매입니다. 그러면 환매 특약하면 매도인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 권리가 뭐라고? 환매권입니다. 이 환매권은 당연히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권리가 변동되니까 형성권이고 함으로써 권리를 재산을 취득할 수 있죠. 환매 대금을 3억 하기로 했는데 3년 뒤에 이 토지 가격이 5억으로 상승했다. 시가 지금 얼마짜리? 5억짜리를 나를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3억에 살 수 있으니까 대단한 재산권 아니냐고. 그래서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하고 채권자 대입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환매권입니다. 환매권. 그럼 시가가 2억으로 푹 떨어졌어요. 환매권 행사하기 안 하게? 안 하겠죠. 따라서 이건 권리 의무가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라고? 환매권자 자기 마음입니다. 따라서 어른 자유롭게 환매권 행사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갑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는 이가 환매권이 있습니다. 이 환매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대항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해야 돼요. 이때 등기는 등기법에 정식으로 등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환매 등기라고 나와 있어요. 이 환매 등기하면 제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환매권 행사는 자 매수인에게 될까요? 전득자에게 될까요? 환매 등기는 매매 계약이 부기 등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누구한테 행사한다? 전득자에게 행사합니다. 아까 매매 예약하고 틀립니다. 누구한테 행사한다고? 전득자 병에게 환매권 행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게 상가입니다. 환매대금 3억 하기로 했어요. 근데 상가의 한 달에 월세가 80만 원, 1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럼 5년 뒤에 환매권 행사할 때 환매대금 3억만 주면 될까요? 이자도 줘야 될까요? 이 문제입니다. 또 다음에 그 다음 매수인이 그동안 3년간 받았던 월세가 과실이죠.
과실은 반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과실과 이자는 서로 상기한 것으로 본다.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실과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책 590조 사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90조 제일 위에 있죠? 그 사망에 보면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점유하는 도중 필요비익비가 발생했어요. 그 비용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상환처분권을 인정해줘요. 유예권은 상기한 것을 보지만 우리 민법 203조 점유자와 회복자일 때 비용 상환처분권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걸 그대로 여기 유추 적용해서 인정해 줍니다. 자, 다음에 하나 봅니다. 갑의 토지가 을에게 매매되면서 무슨 특이하겠다? 환매 특이하겠습니다. 그럼 환매하기 전까지는 을이 소유자죠. 을이 자기가 소유자일 때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갑이 환매권 행사해서 갑이 도저로 가져가 버렸어요. 이 저당권은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환매 등기했습니다. 환매 등기했다는 전자이사입니다. 환매 등기 안 하면 대항 못하니까 관계없죠. 자,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거기에 3번 보십시오.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 등기 후에 마치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방금 제가 환매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게 그 말입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환매권에 관한 겁니다. 환매권. 그다음에 공유 지분 환매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이 이야기입니다. 갑과 을이 두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을이 지분을 병에게 매매하면서 그냥 매매하지 않고 환매특약하면서 지분을 매매한 거예요. 환매특약하면서 무슨 매매했다? 지분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누가 공유자다? 병이 공유자입니다. 그런데 을이 환매권을 행사하기 전에 갑과 병이 합의해서 공유물을 분할해 버렸어요. 이렇게 공유물이 분할된다. 분할은 둘 중에 하나죠. 현물 분할입니다. 아니면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병에게 가격 배상해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가격 배상했다는 금전을 받았다는 거죠. 이럴 때 나중에 을은 뒤늦게 어떻게 환매권 행사하면 되느냐? 그거야 병이 받은 부분이 있죠. 요 부분에 환매권 행사하면 됩니다. 아니면 병이 받은 대금에다가 환매권 행사하면 돼요. 그런데 요 경우 갑과 병이 짜고 을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강요물 분할할 수가 있으니까 요 환매 등기가 환매권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할 때 미리 누구한테 통지를 해줘야 된다? 환매권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을 못해요. 그게 595조에 있는 겁니다. 자, 595조 제가 읽어볼게요. 공유자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이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의 환매권 행사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금액의 환매권 행사하면 됩니다. 다만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서 매도인에게 대항하지를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유 지분 환매에 관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5월달까지 했던 것 공식적으로 다 마친 겁니다. 요약집이 다 맞춰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 했던 게 임대차죠. 벌써 2달 다 돼가죠. 기분이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은 뭐 해도 무조건 기억 안 나면 안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세 여러분이 밑줄 치고 나서 누가 밑줄 친지도 잘 모르고 별편하고 언제 별편인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는 애들 때리고 막 그럽니다. 엄마 책에 낙서했다고. 자기가 하고 나서. 응? 자, 임대차 들어갑니다. 임대차는 임대인은 용도에 맞게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걸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용도에 맞게 한 번만 제공해야 됩니까? 기간 내내 해줘야 됩니까? 차임도 기간 내내 해야 되겠죠.
채무자가 채무 내용이 좋든 이행하는 걸 급부하는데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해야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대표적인 계속적 계약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것도 남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죠. 그럼 빌려 사용할 때 항상 문제되는 게 존속기간 아닙니까? 그럼 존속기간은 당연히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정할 때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는 최단기, 최장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최장기 20년이 있었어요. 지금은 위헌 판결을 받아서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임대차는 동산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를 포함합니다. 할아버지 환갑 잔치를 위해서 의자 빌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동산 임대차 아닙니까? 동산 임대차. 지금 민법이 말하는 임대차는 부동산 임대차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동산 임대차도 다 적용됩니다. 그럼 3시간짜리 빌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최단기 제한이 없죠. 없는 겁니다. 부동산도 없습니다. 그럼 기간을 안 정했다. 안 정하면 어떻게 된다? 조용하다. 뭐 기간 안 정하면 푹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뒤로 봐.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통고하면 다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임대인이 하면 몇 월? 임차인은 1월 경과가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산은 5일고 그렇습니다. 자,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갱신입니다. 갱신은 합의해서 갱신하면 되겠죠. 합의 갱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조문에 합의 갱신할 때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건 아직까지 위헌 판결을 안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 혹은 법정 갱신입니다. 이것은 갑과 할 사이에 상가 임대차를 했어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를 하면서 여기서 상가라는 것은 뭐 상가법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입니다. 기간 3년 했어요.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보통 만료되면 주인이 방 빼라는 동, 임차인은 나간다는 동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뭐하고 있다? 사용 수익하는데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뭘 제기하지 않는다? 이의제기 안 합니다. 왜 기간 만료됐는데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의제기 안 한다. 이 말 속에는 지금 임차인은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은 이의제기 안 한다는 것은 계속 두겠다는 말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한 것으로 본다. 단 뭐는 정함이 없다? 기간은 정함이 없어 봐요. 기간이 정함 없으면 방금 어떻게 한다 했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은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자, 법정 갱신이 될 때 제3자가 제거한 담보는 소멸한다 한다? 아예 소멸한다고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 소멸하는 규정은 법정 갱신에만 적용되지 당사자가 합의로 갱신할 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음 여기까지가 성립과 관련된 것. 다음에 권리 의무를 봅니다. 첫 번째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대인의 권리 중에 가장 큰 게 뭐가 있다? 차임 달라는 차임 직업 청구권이죠. 그럴 때 그 차임이 조세 공과 변동 등으로 상대하지 않게 되면 차임 정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차임 정감 청구는 반드시 서로 제기할 필요 없고 그냥 세입자에게 차임 정액해 주세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이 자, 거기 보면 차임을 정액하지 않는다는 부정액 특약이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차임을 절대로 정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어요. 그래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정액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신의 측에 반하는 현저한 결과가 있을 때는 차임 부정액 하더라도 정액 청구할 수 있다. 자, 차임 정감 청구권은 형성권입니까? 청구권입니까? 형성권입니다. 청구와 동시에 정액된다니까.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서 결정하겠죠. 그러나 법원에서 금액을 결정할 때부터 정액되는 게 아니고 청구 시부터 정액된다. 그래서 이거는 형성권이라 했습니다.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자, 그런데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하면 임차인이 차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차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임대인의 차임 확보를 위한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다? 법
법정 저당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조용하다. 갑이 토지를 헐에게 빌려줬어요. 임대줬습니다. 그 임차인은 건물을 신축해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임차했습니다. 그 임차인의 치료를 연체하고 있어요. 계속 연체하면 여러분이 임대인 같으면 돈을 받기 위해서 뭘 하나 잡아야 되겠죠. 토지는 내 것이니까 잡을 수는 없고 건물은 누구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합니다. 압류하게 되면 나는 이 건물에 뭘 취득한다? 저당권을 취득한다 라고 법에 정했다. 법정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무슨 효력이 있다? 저당권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 언제 저당권 등기한 것으로 본다? 압류 등기한 때 저당권 등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되면 갑은 우선 몇 년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있어. 몇 년분? 거기 보면 변제기 경과후 최고 2년 차임 채권에 의해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토지 임대차니까 문제가 없는데 건물 임대차는 어떻게 할 거냐면 건물은 누구 거니까 임대인 거니까 지 건물을 지가 건물 압류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계속 차임을 연체한다. 그럼 집에 찾아가야 돼. 냉장고에다가 딱지를 붙이면 됩니다. 이때는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합니다. 그럼 뭐가 있다? 동산은 저당권이 아니고 질권입니다. 법정 질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울 때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법정 저당권, 임차인 소유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법정 질권.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질권은 우리 시험에 만들라니까 이게 질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의 의무도 있죠. 임대인의 의무 중에 가장 큰 것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읽어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뭐하고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아닙니까? 그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급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유지수수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유지수수의무를 할 때 여러분 통상 용도에 맞게만 유지수선하면 되지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는 유지수선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자,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때 수선의무에 해당되는 것은 만일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서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입니다. 따라서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수선의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선의무는 면제특약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다만 면제특약하더라도 뭐만 면제된다? 소수선만 면제되지 기본 설비를 교체하는 등 대수선은 면제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 보호문은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외적으로 숙박계약에서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줍니다. 숙박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인정해줍니다. 펜션에 1박 2일 빌리는 것도 임대차입니까? 그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숙박계약의 특성상 보호물을 인정해줍니다. 한번 딱 나왔은 적이 있어요. 숙박계약에서 인정한다는 거.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중에 가장 큰 게 임차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뭐가 있다? 임차권입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함부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주거용 건물은 뭐로 사용해야 됩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위반했다. 임대는 즉시 위반행위 정지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도 있고 원상 회복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손해배상은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거는 가로 안에 넣기 나오도 했죠? 가로 안에 몇 개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임차권은 대항력이라는데 이 대항력은 원래 지금 임차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따라서 2020년까지 임대차 계약했다. 그래서 임차인은 2020년까지 사용 수익할 권리 뭐가 생겼다? 임차권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채권이죠.
따라서 특정인에게만 주장한다. 누구한테만 한다? 가덕에만.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임차권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대항력 갖출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 대항력 갖추는 방법 621조에 따라 뭘 하면 된다? 등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기에 법조문을 그대로 읽어봅니다.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임차권 등기합시다 요청할 번 임대인은 협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등기했다. 이항 나오죠?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되겠습니까? 등기되면 제3자에 대해서도 임차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죠. 임대인이 끝까지 거절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622조죠. 토지임대차입니다. 갑과 할 사이에 토지임대차입니다. 그럼 이 임차권이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근데 토지를 빌린 이유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임차했어요. 그래서 임차하고 나서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딱 해요. 그럼 분명히 건물 등기했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요 임차권도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생깁니다. 이걸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구태여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고 뭘 등기하면 된다? 건물 등기하면 대항력 생깁니다. 자, 그게 621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보는 거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써봅니다. 임대차가 체결되고 나서 건물이 신축됐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건물이 뭐 됐다? 신축됐어요. 그런데 이 을이 지금 건물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요 대지에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들어왔어요. 놀래가지고 뭐였게? 건물 등기했습니다. 자, 이 임차권은 대항력 생겼죠? 무슨 등기했으니까? 건물 등기했으니까. 그렇지만 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마치 선수인에 뭐가 있다? 저당권 있고 다시 임차권 등기형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선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밑에란다. 임차권 등기하더라도 여러분 임차권 등기 아니면 건물 등기죠. 건물 등기하기 전이라도 다른 사람이 대지에 등기를 해버리면 그 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무조건 용가리 통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지금 등기 자체가 아니고 건물 자체가 지금 뭐라고? 대항력을 인정하는 요소 아닙니까? 따라서 임대차가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이라도 건물이 멸실되면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그게 2항입니다. 건물이 멸실 후폐되면 효력은 소멸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물어봅니다. 아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보지 말고 복잡하니까. 을이 임차권 등기했어요. 그럼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요 임차권을 다른 사람이 양도할 때 임대인 동의 얻어야 될까요? 없을 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예? 자, 여러분이 아파트 소유자인데 임차인이 대항력 갖췄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양도하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아하면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도 양도의 자유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2번 판례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하게 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무단 양도입니다. 대항력이 있다 해서 처분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갑과 할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했습니다. 2020년까지고 보증금이 3억입니다. 자, 요렇게 임대차가 체결됐고 등기했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요. 그런데 임차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됐어요. 예컨대 매매가 됐다. 2017년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은 소유자는 이제 병으로 바뀌었지만 을은 몇 년까지? 2020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만료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합니다. 임대인의 권리 의무가 전부 다 승계가 됩니다. 병에게 되고 갑의 종전 임대인의 권리 의무는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래도 을은 안심할 수 있어 없어요? 이쪽 본래 계약을 그대로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병에게는. 그런데 누구한테는 유리하냐? 갑입니다. 왜냐? 갑은 지금 을과 임대차 계약했지만 병에게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시키고 자는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가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임대차 관계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이 안 됩니다. 탈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을은 비록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종전 계약에 계속 구속되잖아요. 한 사람은 자유롭게 탈퇴되고 한 사람은 구속된다는 거 곤란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대항할 수도 있지만 단 이 을이 나는 임대차 관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존속기간이 있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바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1번 판례입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되거나 임대인이 신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공평의 원칙상 이때는 6개월 이런 그런 거 없이 즉시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 승계가 아니 되니까. 아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임대차 승계 원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대항력 주장할 수도 있고 바로 해지하고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일 사는 건물이 경매가 됐다. 아니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갔다. 대항력이 있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계속 대항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싫으면 온다? 나간다 할 수 있습니다. 나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즉시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에 비용 상환증권입니다. 이때 비용은 뭐 필요비와 뭐가 있다? 유익비가 있겠죠. 이거는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입니다. 여기에서 임대차에서 임의규정 그럼 딱 하나 뭘 찾으면 된다? 비용 상환증권이 이렇습니다. 다른 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특이하게 효력이 없는 표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임대차에 왔을 때는 제가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대차란 비용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다음 중 임의규정에 해당되는 것, 그럼 뭘 찾으면 된다? 비용 상환증권입니다. 그럴 때 뭐 필요비는 당연히 가치를 유지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 유익비는 모든 유익비는 다 증가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가치란 건 뭘 말한다? 임차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말합니다.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객관적 가치를 유지시키는 것만 해당된다. 따라서 오른쪽 임차인이 사업 경영을 위해서 시설 개수했다든지 사업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부착시켰다. 이런 비용은 필요비도 아니고 유익비도 아닙니다. 주관적, 개인적, 영업적 이익을 위해서 투입된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판 설치비라든지 사진관 영업을 위해서 특수 장치했다든지 삼계탕집을 하기 위해서 주방시설을 바꿨다든지 이런 것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임대인 의사에 반해서 지출된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치를 유지 증가시켰으니까 임대인 의사와 관계 없습니다. 그게 부속물에서 청구하고 달라요. 임대인 의사에 반하여 투입된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청구할 수 있냐? 필요비는 발생 즉시입니다. 그러나 유익비는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 되고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청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용은 발생 즉시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즉시 청구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구를 안 했어요. 몇 개월 지나면 땡이다? 6개월입니다. 6개월 내 청구하지 않으면 땡 됩니다. 소멸됩니다. 자, 필요비 유익비는 그 목적물에서 발생됐으니까 당연히 유치권 인정됩니다. 그럴 때 유익비는 상환기간 유예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작년에 그게 시험에 나왔잖아. 유예 요청은 뭐만 가능하다고?
유익비만 가능합니다. 그럼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 유예를 받았으면 그 기간 동안에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임대인에게 청구하죠. 따라서 임차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 양도돼 버리면 양수인에게는 비용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으면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대항력이 없을 때는 쫓겨나야 되는데 무슨 비용 청구합니까? 대항력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비용 상환청구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이랬죠? 임의 규정. 그럼 비용 포기 특약 할 수 있게 없게. 이거는 사전, 사후, 명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 비용 포기 특약으로 보는 판례 하나 제가 저번에 외우라 했죠. 갑과을사에 건물 임대차 하면서 특약합니다. 어떻게 특약하면 된다 했죠? 임대차 종료 시 건물을 그렇죠. 원상복구해서 명도한다 해요. 원상복구 명도 특약입니다. 이렇게 원상복구해서 명도하기로 특약하면 필요비역비는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원상복구 명도 특약입니다. 원상복구 명도 특약. 두 번째, 이거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다는 말은 유언딸이 3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치권 할 때 또 했다니까 이거. 갑과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합니다. 그럴 때 특약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성락을 얻어야 임차 목적물을 정개축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정개축한 경우 임대인 성락 불문하고 정개축 부분은 누구한테 계속시킨다? 임대인에게 계속시킨다. 이렇게 특약합니다. 이 특약은 두 가지로 인정해 줍니다. 첫 번째, 원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해 줘야 되겠죠. 요 특약 했을 때는 뭐 할 필요 없다? 원상회복할 필요 없어요. 그럼 임차인에게 유리합니까? 안 합니까? 유리하죠. 대신 뭐는 못 받는다? 비용 등 다른 거는 못 받습니다. 이때도 비용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게 비용 포기 특약에 관한 겁니다. 두 개 외우셔야 돼요.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어디에 인정된다? 건물. 조용하다. 건물에서 인정됩니다. 자, 건물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때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물건을 부속시킬 수 있어 없어요? 이 부속물은 정단 권원에서 부속됐으니까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구 소유입니까? 임차인 소유입니다. 부속물 그러면 벽걸이 에어컨 여기게 돼요. 부속물의 대표적인 판례가 인정해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그럼 임차인이 벽걸이 에어컨 설치했으면 떼갈 때 나갈 때 떼가야 된다 안 떼가야 된다? 왜 떼가게? 직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은 목적물을 그냥 돌려줘야 됩니까? 원상회복해 줘야 됩니까? 원상회복해 줘야 되죠. 그럼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원래 수거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수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부속물이 임대인 갑으로부터 뭐 했다? 매수했거나 임대인의 뭘 받았다? 동의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은 처음부터는 보는 눈담비로 보지 말고 전세권 할 때 했잖아. 그럴 때는 이 부속물을 말 수 있다. 아저씨 이 부속물을 매수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매수 청구는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매수 청구와 동시에 시가상당 매매 계약이 바로 체결됩니다. 자, 이때 임대인 또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전세권하고 다르다니까. 전세권은 설정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물어봅니다. 부속물은 반드시 매수 청구해야 됩니까? 수거에 갈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속물이란 수거에 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뭘 갖추고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일 페인트를 칠했다. 자, 기간 만료됐으니까 다시 끌고 가겠습니다 하면 돼 안 돼? 페인트는 그 건물의 구성법을 열었잖아.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을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뭐로 가야 된다? 그렇죠. 비용 상환청구권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독립성이 있을 때만 부속물이고 만일 독립성이 없다. 그 건물의 구성법을 열었다. 그럼 뭐로 가야 된다? 비용 상환청구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비용으로 가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완전히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다음에 부속물은 방금 임차인이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한다는 이때 편익도 무슨 편익? 객관적 편익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편익에 제공되는 것이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속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진관 영업을 위한 조명시설 이런 것은 부속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육시설을 하기 위한 칠판 이런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 됩니다. 왜냐? 교육시설 할 때만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간판 설치비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삼계탕 집을 격리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들여서 간판 설치했다. 그럼 내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 제한되는 거. 첫 번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되게 안 되게? 제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적용되는 건 딱 하나, 비용밖에 없다 했지 않습니까? 펜션에 1박 2일 빌리는데 무슨 부속물 매수 청구합니까? 안 되지. 다음에 임차인이 차임 이익이 연체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차임 연체 등 채무불량으로 해지됐을 때는 아니 된다. 자, 근데 이거는 됩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다.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임차인이 해지 통과했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는 경우 인정해 줍니다. 다음에 적법한 전대일 경우 전차인도 매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는데 여기서는 주의할 거 이때 동의는 갑의 동의일까요? 을의 동의일까요? 전차인이 할 때. 전차인이 매수 청구하는 거는 갑에게 하잖아. 그러니까 갑의 동의를 얻거나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플러스 갑의 동의를 얻어서 을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입니다. 거기에 밑에 나와 있습니까? 전차인 되어 있을 겁니다. 전차인. 자, 임대인 동의 얻었을 경우 해당됩니다. 자, 물어봅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부속물은 강행규정이죠. 6개월 내 행사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비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과 부속물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임의규정이 하나는 강행규정이고 하나는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것이고 하나는 임대인 의사에 반해서 투입된 비용도 받을 수 있고 하나는 6개월 내에 되고 하나는 할 필요가 없고 하나는 유치권 인정되고 하나는 동시양매권입니다. 그 양자가 비슷할 것 같아도 틀리는 겁니다. 그걸 경계선이 뭐라고?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 독립성이 없어 구성부분을 이루면 비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 여기까지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대차에서 인정됩니다. 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임차권자입니다. 이것도 지상권에서 했던 겁니다. 을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 토지를 임차했다.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드디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다. 그런데 아직 지상물이 뭐하고 있다? 현존하고 있어요. 멸실되지 않고 있다. 그럼 지상물이 현존할 때는 을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 원상 회복해서 토지를 명대하자면 끝이죠. 그렇지만 임차인이 원하기만 하면 아자씨 맙시다. 갱신합시다. 갱신 청구할 수 있잖아. 그 갱신 청구의 갑의 반응은 두 가지죠. yes와 no 있다. 아니 no 했다. 그럴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그럼 이 지상물을 매수해달라. 매수 청구하는 거니까. 싫다 이놈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매수 청구와 동시에 시가 상당 매매가 여기에 바로 체결됩니다. 제가 방금 무슨 상당이랬죠? 시가라 그랬죠. 따라서 시가 상당이니까 노후화됐으면 노후화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니까 갑은 이 을에게 시가대로 매수하면 되지. 이 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이런 거는 보상해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현재 시가입니다. 그러면 시가 상당 매매 계약에 체결되니까 매매 대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동시양매 거래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한이 있죠. 차임 이익 연체 등 채무불량으로 해지됐을 때는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안 되겠죠. 그런데 기간 약정이 없어 임대인이 해지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기간 약정이 없어 임대인이 해지 통보했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있어 없어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했다는 것은 갱신을 안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럴 때는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지상물은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미등기 무가 건물도 가능하고 그 뒤로 하나 넘겨보면 나옵니다. 지상물의 범위 나오잖아요. 미등기 무가 건물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를 않고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도 없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 답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임차지상과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이 됐다. 그럴 때는 임차지상 위에 있는 건물 부분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구분금원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로 앞으로 가보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겠죠. 따라서 포기 특약은 전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159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동그라미 1번 1번의 키포인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상시설 일체 포기 특약 나오죠? 무효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요? 다음에 2번 키포인트는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돼 있잖아요.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다. 결국 철거 특약입니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부정한 특약은 다 무효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인정되는지 보십시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두 사람 사이 임대차를 합의 해지했어요. 합의로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합의로 임대차 종료 시기를 지잖아요. 이렇게 합의 해지하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했어요. 이 특약은 유효게 무효게? 유효입니다. 이때는 두 사람 사이 합의 해제잖아. 합의 해제는 조건이 건물을 철거한다니까. 그래서 판례 160페이지 1번 판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고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합의 내용이 따릅니다. 이거는 기간 만료됐을 때 이야기고 합의 내용 때는 합의 내용에 따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는 겁니까? 임차인이 하는 거죠. 그 임차인이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건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원칙적으로 거기에 상대방만 나와 있는데 임차인이 하는 겁니다. 건물 소유자,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합니다. 누구에게 할까요? 임대인에게 하죠. 고 임대인이란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종료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쫙 보면 갑의 토지 위에 을에게 임차권이 설정되고 임차권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지를 다른 사람에 양도해서 현재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럼 이 을은 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는 게 원칙입니다. 안 돼요.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쫓겨나야 된다, 안 쫓겨나야 된다? 쫓겨나야 되는 무슨 매수 청구합니까? 단 이 임차권이 뭘 갖췄을 경우? 그렇습니다. 대항력이 있을 때는 양수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십시오.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고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럼 그자를 상대로 매수 청구하면 돼, 안 돼? 토지 소유자도 아닌 사람한테 매수 청구하면 건물을 매수해서 지고 다녀야 됩니까?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면 제3자에게 할 수 있느냐? 2번 나와 있죠? 대항력 있을 경우에는 신소유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좀 어려운 판례입니다. 갑과사의 건물소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또 토지 임대차인데 건물 임대차로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토지를 임대차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어요. 드디어 갱시간이 만료됐습니다. 근데 갱신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갱신 청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았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불응하면 시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있다는 알아 몰라? 알았다고? 공부하고 나서도 지금 잘 모르는데 알기는 뭘 알아 지금도 매수 청구 잘 못하면서. 이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전 국민 1%도 모릅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 특약하면 대본 철거해주게 안 해주게?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그거 철거해주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갱신 청구에 불응하니까 기간이 만료돼서도 갱신 안 해주니까 그냥 토지를 명도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갑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당신은 건물을 철거하고 해줘야 되는데 철거 안 해줬다고 철거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누가 성소받을게? 갑이 성소받죠? 왜냐하면 원래 원상회복 해줘야 된다니까 성소 판결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비용으로 철거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줬는데 기분이 굉장히 찝찝했겠죠? 그래서 이런 공인교사 공부하는데 첫날 이 강의 한 거예요. 어머나 매수 청구할 수 있네? 그래서 철거 선고 판결에서 어리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수 청구 들어간 겁니다. 할 수 있게 없게? 있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왜냐? 아직까지 철거가 집행이 안 됐지 않냐? 그 전까지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3번 판례입니다. 임차인이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건물 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이상 토지 임차인은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만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완전히 쪽박 차버린 거죠. 뭐 가만두면 될 걸 가지고 철거해달라고 끄적거리다가 뭐라고 매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가액 산정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다음에 차임은 몇 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습니까? 2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타인 토지의 임차권을 설정하고 그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다. 그럴 때 차임 2기 연차로 해지할 때는 누구한테 통지를 해줘야 된다?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임차권이 저당권이 목적물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당권이 목적이 됐을 때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권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 다음에 갑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자, 임차인이 2기 차임 연체했어요.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임대인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양도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임대인이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입니다. 그럴 때 병이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거기에 3번 나와 있잖아. 양수인에 대한 연체 차임액이 2기 이상 다해야 되지 전 양도인의 연체 사실을 양도인이 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을 양수인이 행사하면 안 됩니다. 말이 헛나갑니다. 3번 보세요.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할 수는 없고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금액이 연체액이 2기 이상 다해야 됩니다. 지상권 할 때도 했잖아. 양도 전을 걸쳐서 2년 연체했을 때는 소멸 청구할 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당연히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이런 거는 뭐 다 했던 겁니다. 다음에 16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4번을 봅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 그냥 반환이 됩니까? 원상회복해 줘야 됩니까? 원상회복해 줘야 됩니다. 원상회복은 누구한테 원상회복해야 될까요? 임대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반환해야 된다? 임대인에게 반환합니다. 채권계약은 당사자끼리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임대인의 기책 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됐어요. 주인 잘못으로 해지됐다. 그럴 때도 임차인은 원상회복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아까 임대인 의사에 반해서 투입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3번 임대인 기책 사유로 해지되더라도 손해배상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원상회복 의무는 부담한다. 그럴 때 건물 임대차를 할 때 그 건물의 영업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원상회복할 때는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 신고도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요 폐업 신고 의무도 원상회복 의무에 들어갑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저번에 제가 대전에서 주차장 사건 이야기했습니다. 갑과을사에 토지 임대차가 체결됐어요.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차 했을 때 을이 이 토지를 뭐로 사용했느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존속기간이 만료된데 영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임대차를 종료시킵니다. 따라서 토지를 뭐 해줬다? 명도했어요. 그럼 토지 명도할 때 뭐는 받아야 됩니까? 보증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토지를 명도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죠.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점유합니다. 그런데 이 을이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주차장을 폐쇄했어요. 이 말은 지금 더 이상 뭐로 하지 않는다?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만일 동시양면권을 행사하면서 하는 점유는 적법한 점유도 아니다? 적법한 점유죠. 따라서 손해배상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러나 적법한 점유지만 점유로 인한 사용이익이 있으면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을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만일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500만 원 부당이득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지금 주차장을 폐쇄했으니까 용도에 따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죠. 그럼 용도에 따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비록 을이 점유는 하고 있지만 사용이익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6개월 뒤 이 을에게 1억을 줄 때 1억을 안 주고 7천만 원을 반환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너가 내 주차장 부지를 점유했으니까 500에 해당되는 부당이득으로 상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소송 붙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을이 뭘 안 하고 있으니까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너가 점유를 안 함으로써 손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을이 챙긴 것은 아니다. 1억 다 주라. 이렇게 판결 나왔습니다. 이건 사령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령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밑에 있는 1번, 2번 판례입니다. 1번, 2번 판례입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임대차 일반에 관해서 마친 겁니다. 양도 전대는 뭐 다분히 했었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민법을 대단원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일찍 마칩니다. 네. 공부하러 하는 것이 놀러 가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